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민추천제, 아주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국민추천제에 말하자면 이제 그 선정이 된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4명의 여성 4인방은 싹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 도하 언론에 보도되었던 4명의 여성은 이제 비례대표 선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 말이죠. 그분들도 아주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래서 요 분들은 이러면 싹 빠지고, 자, 이 정도로 공천에 말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과연 누가 이렇게 세게 한순간에 그냥 싹 다 뒤집어 엎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분들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원 다 바뀌냐. 본래 5명이 거론됐는데, 그 중에 1명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요렇게까지 보도가 나왔거든요. 야, 이 뒤집어지는 거 보면 참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무서운 비례대표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조국입니다. 완전히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었듯이 보복 정치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정치는 보셨습니까? 아니, 보복 정치는 속으로는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안 드러내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니에요? 복수 정치를 그야말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다. 그리고 이재명같이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큰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건 불행한 정치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철저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여론이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이가 오늘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참 큰일 난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박지원이가 이상하게도 윤 대통령을 칭찬하고 나섰어요. 박지원이 본인도요, 집에서, 내가 살다 참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칭찬했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전라도에 가서 처음 했잖아요. 거기서 지역 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지원이 말이죠. 지 공으로 하려고 내가 칭찬해서 차질없이 되는 거야. 나중에 공을 따먹으려고. 아마도 이번에 공천 받았으니까 민당 공천 받아갖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예.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최고령으로 국회의원을 한번 해먹고, 다음에 80대 중반에 다시 또 한번 해먹으려고 벌써부터 공을 딱 차지하는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강철호 논설위원이요, 안규백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전략공천관리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규백 위원장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뒷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괄목되는 점 중에 하나는 지금 박용진을 살릴 것이냐 말릴 것이냐. 그래서 이 안규백이 본인도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이 과연 어디에 이 뼈가 숨어 있는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금방 내 아니라겠다 기다고 그랬다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박용진을 이게 차점자라서가 아니라, 핑계도 좋아요. 말도 좋아요. 차점자라서가 아니라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이 박용진을 재추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요, 국민의힘에서 강남 갑에는 서명옥, 강남 을에는 박수민, 그 다음에 대구 동구리 갑에는 최은석, 여러분도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북갑은 유재준, 그 다음에 남갑은 김상욱.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3명은 나름대로, 5명 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5명을 국민 추천하는데 2명을 변호사로 했다. 절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잖아도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거는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의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판이요, 판검사들, 변호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하고 언론이 너무나 많은 거, 세계 정치사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런데 지금 그러잖아도 검사, 판사, 이 법조인 출신들이 국민의힘에도 너무나 많은데, 또 5명 중에 말이죠. 대한민국 직역이 얼마나 많냐고요. 5명 중에 변호인을 2명을 받아갖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했고 혁신공천했다? 절대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인물이 이 집중되는 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만만한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여러분께 수차 말씀드렸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 8등에서 15등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이 국회 다양성 그러잖아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당은 우리 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다양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 맨날 다양한다 하는데 5명 추천 중에 2명을 변호를 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우선요. 강남 가면은 서명옥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말이죠. 오늘 이건 이제 공관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강남구청 보건소장을 역임해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 조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선진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뭐 다 좋은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64세. 그러니까 이제 국민 추천제 한 이유는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 그야말로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지를 펴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기회를 제도적으로 딱 보장해줘가지고 당선권에 안정적으로 당선이 돼서 그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자기 전문성을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64개 뭐든 그리고 의료 분야, 공공의료 분야, 건강증진 아니 64세 먹은 강남구청 보건소장밖에 없습니까? 저도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니 젊고 유능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이거 잘못된 공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처 R&D 예산 총괄 서기관을 역임하고 창업가와 투자가로도 활발히 활동한 경제 전문가다. 지역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다. 자, 이분은 나이가 57세입니다. 전부 나이가 많아요. 전부. 거의 다 대부분이. 뭐 그런 대로 그냥 여기는요. 한 60점. 아까 서명옥은 50점 이하. 제가 평가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연이라면. 예. 그 다음에 대구 동군이 갑의 경우는 최은석 전 CJ 제일대학 대표 이사예요.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분은요. 지금 이제 57세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나이입니다. 예. 아니 저도 나이 있어요. 뭐 생체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고령사회 지금 유권자가 67세 많다. 고령 인력을 대우해야 된다. 아 좋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참신한 우리 그 당에서 챙기지 못한 깜짝 인물들 이렇게 발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 모은다고 할 때 응모했을 때 그 젊고 아주 능력 있는 참신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만 또 못한 이번에 추천이다.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어요. 예, 혹평. 그 다음에 대구 동군의갑 최은성 전 CJ 제일 대표이사. 이분은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발전에 도움할 인재다. 자, 그렇다고 쳐요. 이분은 그렇다고 쳐.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 100점짜리는 없겠지만은, 글쎄요, 이게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를 이거 별로 반갑지 않다. 이해 충돌 소지가 왜 없겠냐? 예. 왜? 이게요, 그냥 지역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천 신청해서 오고, 또 지역 안배라든가 회사를 안배하고 이럴 때 했으면 모르지만은, 국민 추천제 취지에는 덜 맞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것도 그냥 C 중간 점수 정도 되고요. 대구 북갑의 우재준 변호사, 그 다음에 울산 남갑의 김상호 변호사는 아무리 변호인으로서 활발하게 법조 이 활동을 많이 해왔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많다 하더라도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다. 이유를 이미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보니까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우연을 역임하면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아니, 감사위원회 우연했다고 해서 지역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청년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건 레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남가의 김상욱 변호사. 이것도 변호사라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청에서 장기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역이 가장 필요한 진짜 일꾼을 추천됐다. 야, 이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훌륭하니까 했겠죠. 그러나 국민 참여제의 취지에 맞춰서 볼 때 놀랄 만한 임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직업 면에서나 연령 면에서나 전문성 영역 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5명 중에 5명 중에 2명을 변호사를 하냐고. 이게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다양성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인도 말이죠.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예? 이런 사람들을 조금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제당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지금 대표이사를 한 사람을 발탁했다? 이거 저는 옳지 않다. 예. 이거 뭔가 이 하루아침에 왜 보도에 나온 대로 말이죠. 예? 보도에 나온 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4명의 여성들 아주 훌륭하다. 이 강영선 사령관, 그 다음에 김민전 교수, 그 다음에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그 다음에 뭐 최수진인가요? 이런 분들 아주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특색도 있고 자기 전문 영역도 있고 그래요. 그야말로 발굴의 인물들이잖아요. 뭐 한두 명 빼놓고는 2명, 강영선 같은 사람 뭐 정치판에 끼고 그린 적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익선은 무슨 뭐 대변인 했으니까 좀 알려져 있고, 김민전도 이미 정치판에 뛰어져 왔고, 최수진인가 이 사람은 처음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절반 정도는 참신한 인물인데, 아쉽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이거, 정말 조국 혁신당 비례 주지 마십시오. 야, 이 인물들을 보면요. 보복 정치에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완전히 보복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심었어요. 대표적인 게 조국 본인이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황운하고요. 그 다음에 박은정이, 가수 리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딱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1명 중에서 20명을 선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101명 중에 20명인데 모두가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뭐 무슨 비전과 가치예요. 그냥 보복 정치 하려는 것이지. 무슨 조국 혁신당의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한번 비전과 가치를 내놔봐요. 조국이가 시작과 끝이 뭡니까? 보복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 1호로 한 게 뭐예요? 한동훈 특검법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고서도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분?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조국 혁신당은 7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았고 20인 중에 말이죠. 자, 이 조국하고 이 황운하하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지청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관리 본부장. 예. 이런 검찰 개혁을 외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검찰 개혁을 외쳐요. 예. 검찰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 애완견으로 키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죠.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은요, 오늘 조 대표를 제외한 3인을 검찰 개혁 후보자로 오늘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조국 본인은 정치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브랜드의 정치개혁 특징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한 보복 정치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사이클 편파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언론 개혁을, 박원순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기후환경 분야, 김준현 국립외교안정은 외교안보 분야로 대표로 뽑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번 지정을 위해서 국민 오디션을 가져요. 내일 오후 2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17, 18일 이틀간 당원과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한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리고요. 남성 후보자,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10명 다시 말씀드리면, 김준현 전 외교연구원장. 김준현이 외교연구원장 할 때 얼마나 좌파 몰입적 발언을 해갖고 난리가 난 인물이잖아요.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 여자중학교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그 다음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조국, 차기욱은, 그 다음에 황운하 10명이고요. 여성은요,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의원, 김선민 전 건보 심사평가원 원장, 김재원 백제예술대 교민교수, 가수리아예요. 남지은 문화유산 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이, 그 다음에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교육작가, 이수균 고려대 산업산학협력 중점 교수, 이혜민 전 미국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정준생 전 여성가족 비서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조국당의 비례대표 이 투표 의향은 19%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의 24, 19%니까요. 아주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에는 10명 안팎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조국은 한동훈 복수를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절대로 의석 승계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조국 황홀화 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안규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이 조금 길어요. 예, 그래서 요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것만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강찬호 논설위원의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정봉주 공천이 취소된 거,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가 계속해서 나를 뽑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차점자라서 뽑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박용진의 주장이잖아요. 뭐 주장이 한 5가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규배가 오늘 이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략공천해야 돼 이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느냐, 차점자가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강용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자, 대승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다. 얘기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동대문, 본인의 이제 그 의정 활동 성과. 그래서 이제 동대문이 청년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군부대 이전한 거, 교통 형실한 거,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킨 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주력해서 청마용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동대문이 핫플이 됐다는 거. 이게 본인의 의정 활동의 성과로 또 홍보하고 있네요. 예, 자연스럽게 아주 약업 빠졌어요.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박용진도 그렇고 언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 차점제가 왜 안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과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왜냐, 과거 사례 2020년도에 있었던 과거 사례는 거기는 이제 우리 이 민주당에서 어려운 지역이니까 차점제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박용진 강북을의 경우는 민주당 강세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점자라서 준다, 이거는 맞지 않고, 검토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럼 개딸들한테 항의받는 거, 그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밤이나 내일 결정이 날 것이지만은 결론은 뭐냐, 당 대표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 최고위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이 컷오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막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예, 막말 때문에. 자, 그리고요, 개딸들 항의 전화, 정봉주 컷오프 해야 되겠다, 막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 개딸들부터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받았지만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홍영표 컷오프 된 것은 말 못할 사연이 있다. 바로 그분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점수가 낮더라.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략공관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본다면 본인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 지역에서 교체해달라 이런 여론이 많았지만 교체하지 않은 게 바로 구로갑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인데, 여러분, 이인영이가 계속 거기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전략 공천은요, 말도 잘해요. 고도의 정치적 종합 예술이다. 그리고 임종석은 중동성구갑에서 컷오프된 이유는 바로 뭐냐? 임종석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에 속하는데 험지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을 하지 못했던 홍성 예산에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인천 남동을 출마를 원했던 박남춘이도 인천 서구갑 출마를 요청했고, 이광재도 분당 갑 공천한 게 다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런 광역단체장들은 험지에 갔기 때문에 바로 임종석이도 그런 차원에서 컷오프를 거기서 이제 공천을 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판세, 지금은 어렵지만은 공천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심판론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돌아다니면 그런 걸 느끼고, 그 이유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 야, 이거 선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신당 돌풍,
총선까지 아직도 25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돌아온다. 민주당 지지적으로. 그래서 유권자들의 착시 현상으로 지금은 조국적으로 밀어지고 조국적으로 지지가 많이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제자리, 즉 민주당 지지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5번이나 총선에서 잇따라 공천된 거 그야말로 내공과 친화력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제 철도 노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재개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전통시장 10곳을 현대화했고 경동시장 같은 것들은 지금 청년들이 찾는 핫플로 만들어놨다. 이 점을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박지원이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한다. 그래서요, 이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박지원이는 이제 해남안도 진도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살다 보니 윤 대통령을 칭찬하는데 이거 뭐냐? 이번에 이제 민생경제 토론할 때 전남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아주 최고다 이거요. 이 약속해준 거. 그래서 증원한다면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대학에 우선한다는 것도 아주 잘했다. 왜냐하면 6대4, 8대2 이렇게 지금 지방대학을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당장 시급한 것은 대학병원인데 먼저 당장 전남대 혹은 조선대 부속병원을 목포나 순천에 각각 설립해서 후에 전남도 의과대학으로 이관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아주 치밀발언으로 칭찬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로 14일 날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토론회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었어요. 여기서 전남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했다. 요 점을 지금 이제 이 박지원이가 칭찬하고 나선 거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이는요 신이 났어요. 뭐 당선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윤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립의과대학이 생기면은 그거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한 거야. 그리고 박지원 입에서 또 안 한 말도 또 얼마나 많이 또 하겠습니까? 뻔할 뻔짝 아니겠어요? 예, 그런 시각에서 봐주면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